뭔가 이게 역사 소재를 썼는데 재미가 있는 듯 하면서도 어렵기도 하고 진짜 이때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올브라이트 재단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내무부 장관 최민규도 나오는, 그러면 저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태를 역사기 시선으로 보게 되면 제가 다시 왔습니다. 뭐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매주 오곤 있는데 이제 매주 일요일 8시 10분 KBS에서 박미선 누나와 함께 제가 사실 처음 투톱 2MC 그건 좀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 무슨 얘기하죠? 삼식이 삼촌. 삼식이 삼촌이 누구야? 사랑과 존경의 의미로 다들 그렇게 불러요. 전 너무 좋아요. 제 별명이요. 이게 보면 한국 현대사 이제 배경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1959년 이 배경이던데 보셨죠? 맨 처음에 안 보다가 저희 와이프가 너무 재밌다고 근데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 좀 해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빨리 보고 유튜브를 찍어라. 참나. 1화를 보니까 아 사람들이 낯설어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역사 소재를 썼는데 재미가 있는 듯 하면서도 어렵기도 하고 진짜 이때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올브라이트 재단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내무부 장관 최민규도 나오는 그 실존 인물 맞죠? 아마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풀브라이트 상원 의원이 이 사람이 만든 유명한 장학금이에요. 제국주의 장학금입니다. 왜냐면 이 돈을 받고 유학을 엄청 미국을 가요.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없어요. 이 풀브라이트는 뭐가 있냐면 미국을 배워라 그거예요. 지금 미국 가도 압도적인데 1950년대 때 미국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거 전 세계에 친미파가 양산되는 아주 정말 이렇게 틀거리죠. 그러나 드라마에는 이제 변요한 씨가 그거 받고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죠. 왜냐면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196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시기 때 그것도 육사 출신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미국 갔다 왔다? 여튼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엉겨져 있는 거죠. 그 내무부 장관 최민규는 최인규예요. 이건 뭐 거의 뭐 캐릭터가 바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를 주도했었던 내무부 장관. 사실은 3.15 부정선거를 요구했던 건 이승만이잖아요. 드라마에도 보면 아유 나는 뭐 이제 늙었고 안 하고 뻥이에요. 자유당 내에서 내각제로 바꾸자고 하면 그거 다 막아요. 쫓겨날 때까지 혹은 쫓겨나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권력력의 소유자였다. 절대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다. 역사적 정설이에요. 근데 최인규는 실제로 3.15 부정선거를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고 4.16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61년 혁명재판부에서 사형 확정을 당하고 그해 12월 달에 서울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언제 기회되면 그 4.16 혁명 이후에 3.15 부정선거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동대문 그 윤팔봉이 나오던데 이 예전에 그 야인시대 동대문파 이정재 아닌가요? 정치 깡패 이라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는지. 정치 깡패 현상은 우리 역사에서 딱 1950년대 중반부터 4.19 혁명 때까지만 있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승만이 만든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승만이 대중적인 지지도는 높았지만 정치적인 조직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민당, 또 우리나라 좀 지주나 자본가 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민당 그룹 다 밀어내버렸거든요. 밀어내고 나서 이제 1952년 발췌기원 당시 때부터 독자적인 힘을 이제 조직하는데 그때 만든 정당이 자유당이에요. 이것도 혼자 힘이 안 되니까 이범석이 이끌던 족청, 민족청년단 계열 등등등의 후원을 받으면서 자유당도 만들고 이때 뭐 대한청년단, 대동청년단 그리고 경찰 관료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아서 권력을 유지했거든요. 자기의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놨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 밑에 막 이범석 계열도 있고 국민의 계열도 있고 있으니까 얘네를 또 날려야 되잖아.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자기에게만 절대로 충성하는 하지만 대중적 지지도도 없고 그게 누구냐? 그게 그 유명한 이기붕이에요. 이기붕 입장에서는 하늘 같은 우리 각하를 모시면서 자신이 당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대외적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렇게 뭔가 당권을 가지려고 하면 이건 대통령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기붕이 손을 내민 게 뭐냐? 정치 깡패랑 손을 잡는 거예요.
이기붕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이승만을 떠받들기 위해서 동대문파 이정재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럼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대문 윤팔봉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마도 동대문파 이정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정재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53년부터 55년 사이에 정치에 적극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기붕의 정적 중에 이갑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국민을 이끌던 사람인데 이갑성의 행동대장인 김상도를 날려버려요. 그리고 자유당 서울시당 의장 선거에 폭력배들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었던 의원들을 겁박해서 이기붕을 서울시당 의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갑성, 배은희 등 당시의 이기붕의 경쟁자들이자 이승만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었던 또 다른 자유당 내 비주류 계열들을 몰아낼 때도 다 폭력배. 이게 항상 똑같아요. 위협을 하는 거죠. 예.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56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조봉암 열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걸 막아내려고 서대문파 최창수, 종로파 심종현 등과 연합해서 3우회를 결성하고 그 유명한 57년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을 일으키고 어떤 정치 집회 연설을 하니까 와서 막 페인트통 던지고 사람 때리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유자강이라는 인물의 회고록을 보면 당시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에 동원됐던 깡패가 1000명 그리고 1인당 한 설렁탕 10권 2장 주고 택시비 200칸을 받고 성공한 다음에 이정재 조직이 무려 밀가루를 15만 포대를 받았다. 그러면 저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태를 그럼 조봉암으로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주인태가 조봉암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대 때 야당 지도자 하면 조봉암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가 다르냐면 조봉암은 56년 대선에 나왔고 이미 이때 되면 이제 정리가 되죠. 진보당 사건을 통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죠. 근데 메시지는 더 안 맞아요. 왜냐면 조봉암은 비미, 비소, 자주 노선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미, 비소가 뭐냐면 미국 뜻도 안 따르고 소련 뜻도 안 따르고 자주주의를 하겠다, 사회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고 뭐 남북평화 뭐 이런 거들은 다 60년대 말에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변요한은 나와서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경제제일주의를 이야기하고 무슨 고무신을 저기 어디에요 중국 가서 팔자고 얘기하죠. 당시에는 중국 가서 경제제일주의. 박정희 대통령 본인도 사실은 60, 70년대 때 경제제일주의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박정희 본인은 경제제일의 당위성으로서 민족의 자주라든지 4.19 혁명의 요구 같은 거 혹은 우리 민족사의 어떤 방향 이런 걸 섞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60, 70년대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걸 다 동의하지만 동시에 먹고 살이만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죠. 그 가난했던 시대에도 우리는 민족과 민주와 자주를 이야기했고 이 배부른 우리는 이것만 얘기해요. 이런 게 묘하게 섞여 있더라고요. 정우회라는 그 경제단체가 정유공단 계획을 가지고 이권 논의를 하던데 1950년대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나요? 이상하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말은 안 됩니다. 오늘날 이제 현재는 한경련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던데 전경련이라고 이제 전국 경제연합회 유명하잖아요. 4.19 혁명 이후에 나왔다. 본인들은 철저하게 이승만이나 그 시기를 딱 단절해요. 실제로도 이제 한국경제협의회 자체는 이제 1960년에 만들어지니까 50년대 때 이런 단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50년대 경제 상황은 드라마와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0년대 이제 경제 상황은 이거 사실은 미국의 원조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귀속재산 불화라고 일본인들이 놓고 갔던 자본을 원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나눠주고 15년 상한으로 나눠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에 15년간 물가 상승률이 260배예요. 이거는 그냥 불화만 받으면 대박이야. 그러면 누가 불화를 받겠어요? 다 이승만 계열한테 주는 거지 뭐. 그리고 이승만의 최대 업적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토지개혁이죠? 토지개혁은 또 뭘 겨냥했냐? 물론 토지개혁의 목표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을 통해서 한민당과 지주그룹을 몰락시키고 본인이 귀속재산을 불하는 걸 주도하면서 한국의 경제계를 다 친이승만 계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시설을 불화받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300산업이라고 해서 미국이 원조물자를 준단 말이에요. 원자재를 면이나 뭐 설탕이나 뭐 밀가루를 받는 거 미국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가 필요해요? 미국의 라인을 갖거나 아니면 이승만 라인을 통해서 받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시설을 돌려서 뭐
제일제면소 같이 면을 뽑아내든 아니면 이제 미원이나 이런 것 좀 설탕을 만들어내든 하려면 또 뭘 해야 돼요? 시설 비용이 필요하면 공장 운영 비용에 돈이 필요한데 그게 돈이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그것도 이승만한테 받아야 돼요. 그게 대충 자금이라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워낙 우리나라 무기 지원 많이 해주니까 적자가 심해지니까 미국산 원조 물품을 무료로 무상 원조를 하면서 무상으로 넘어오더라도 그게 유통 과정 중에 수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자금을 미국 본국으로 가져가질 않고 계속 모아뒀어요. 그걸 대충 자금이라고 그래요. 은행에서 자금을 모아두면 뭐가 생겨요? 이자가 생기잖아요. 이 자금을 근거로 신용이 발생하니까 그걸로 또 돈을 대출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0년대 때 돈을 벌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내가 미군과 연결줄이 있거나 아니면 이승만 정권과 연줄이 있지 않은 한 절대 안 돼요. 무슨 뭐 참 경제연합회에서 만들어서 무슨 어디 뭐 정유공단을 만들고 그건 다 70년대죠. 그러니까 뭐냐면 더 철저하게 아주 부정부패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한테 말 잘 듣고 정치자금 막 갖다 주니까 좋아 너네 뭐 이번에는 소비재 생산재도 니네가 해 은행도 니네가 해 보험도 니네가 해 건설도 니네가 해 하면서 재벌 문어발식이죠. 그러니까 4.19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4.19혁명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청했었던 게 재벌 그룹들을 처단해라 부정축제자들을 처단해라 했는데 이놈의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이 안 했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도 안 했죠.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도 내려오게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작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 질 수는 없지만 역사학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59년이나 요걸 딱 본다기보다는 50년대에 있었던 여러 메타포와 60, 70년대에 있었던 여러 메타포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들이 섞여져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거기 관심이 생겨서 아 이랬어? 난 역사를 배울래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에 보이시죠? 담다하게 한국사 현대편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저희 채널 잘 돼야 되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더 중요한 건 멤버십 가입을 해서 저희를 잘 후원해 주시면 정통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죠? 삼식이 삼촌 계속 보면서 댓글 같은 거 좀 질문 달아주셔서 내용 좀 좋은 게 튼실하면 삼식이 2, 삼식이 3 막 이러다 보면 막 송강호 씨가 막 저를 불러주지 않을까요?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네 생각해보게 되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